자, 22페이지 예정보험부터. 자, 예정보험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우리가 확정돼야 될 사항의 일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확정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죠. 계약 체결 시에 확정돼야 할 사항. 그러면은 보험 목적, 우리가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은 그죠? 보험의 목적에 반드시 이걸 기재해라라고 하는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 증권의 기재 사항은 반드시 증권에 기재해야 되니까 보험에 확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 보험 금액, 보험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 목사금료, 기간, 보험 기간 이런 것들은 확정돼야 되는. 그런데 계약 체결 시에 정해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뭘까요? 보험 가액. 이건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임보험에서 이런 것들은 이걸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정보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해야 되는 거를 정하지 않은 거. 이걸 우리가 예정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정보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교체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예정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정보험에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받는 게 아니라 예치보험료로 받아요. 보험료를 예치해 놓고 매달 재고량을 통보하라고 해서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 재고를 통보를 받아서 재고에 따라서 보험 가액을 계속 변동시키면서 이 보험 가액의 변동한 만큼의 보험료를 매달치 받는 거죠. 그랬더니 예치보험료가 남았다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치보험료가 부족하다 하면 더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보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미리 예치해 놨다가 그 다음에 매달 말에 재고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달 말에 통보하는 거를
그 달에 전부 보험을 전 기간에 그 보험이 그 정도에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카운팅해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시로 교체하는 포괄보험의 형태다라고 하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보험은 또 하나 있죠. 자, 우리 보험에서 선박 미확정 예정보험이죠. 자, 적하보험에서는 자, 적하다는 것은 선적할 적자에다 어떤 물건 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화, 화물할 때 하자가 아니라 적하예요. 어떤 물건 하. 어떤 물건 하. 자, 적하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적하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위험도는 선박에 따라서 다르죠. 선박이 얼만큼 좋은 선박이냐, 1등급 선박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적하보험 들면서 선박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선박 미확정 예정보험이다. 그러면 선박이 확정되면 그때 통지를 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예정보험 형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정보험에서 총괄보험이 있고 선박 미확정이 있고 운송이나 적하에서 포괄계약이. 자, 예정보험 형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형태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고 이건 상법에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다품종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20개, 30개 나라에 계속 수출을 한다는 물건을. 그런데 만약에 매일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보험회사와 20, 3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럼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1년치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1년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금 자 1년치 계약에 대해서 체결하고 나서 작년에 총 물동량이 100억이었다. 그럼 100억에 대한 보험료를 예치를 해놓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6개 나라에 나갔다. 8개 나라에 나가는 물건을 쫙 팩스로 넣어주면 그 6개 나라의 물건에 해당되는 보험 가액, 6개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리고 6개의 우리가 일본으로 갈 거냐, 중국으로 갈 거냐, 예를 들어 대만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 거냐에 따라 거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 기간, 보험의 목적, 위험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카운팅되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 계약 안에 수개의 수백 개의 작은 계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팩스만 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보험료가 자동 빠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료가 부족하면 보험료를 H에 더해놓고 그랬더니 보험료가 이번에 수출이 안 돼서 남아. 그럼 돌려받고. 이거를 우리가 포괄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피보험이익을 아까 얘기했죠. 자,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해관계다. 사고가 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자, 대륙법에서는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라고 그래요. 대륙법은 독일을 근거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 대륙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륙법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경제적 관계가 없는 사람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대신 모랄을 막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 누가 얘기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손해보험이나 임보험 모두에서 피보험 이익이 필요한데 대륙법에서는 손해보험에서만 피보험 이익이 필요하고 임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더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익주의 또는 피보험 이익주의, 이거를 동의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떤 게 모랄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죠? 영미법에서는 우리가 모랄 리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죠. 그런데 보험의 영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뭐가 더 좋죠? 동의주의가 더 좋죠. 어느 날 대학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뜯어서 보니까 보험계약자 5세장, 피보험자 5세장, 보험수익자 어느 대학교 총동창이에요. 뭐예요? 네 죽으면 그 동창회로 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게 얼마니까 1,000만 원이더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영미법이었으면 그런 제도는 못하죠. 대륙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날라오더라고요. 동창 그거 받은 사람들이 별로 좋은 감정을 얘기 안 했나 봐요. 한 해 딱 날라오더니 전혀 그 다음부터 안 날라오더라고요. 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경제 이해관계 이코르 피보험 이익이라고 했죠. 그죠? 이해관계 없어도 피보험 누구나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동의만 있으면. 이게 동의주의고 동의주의라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된 개념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나 보험 사고가 계약 체결 시부터 없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보험 기간 중에 계약 체결 시를 있다가 보험 기간 중에 없어졌다. 그러면 계약이 실효예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효력 발생 요건이고
자,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켜주는 조건이다. 무효 효력 발생 요건이고 계약이 유효하게 자꾸 쓰세요. 자꾸 쓰면서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루에 6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금방금방은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24페이지 보험 가액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피보험이익은 아까 뭐라 했냐면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전부의 개념이다. 자인이냐 나인의 개념이다. 있고 없고의 개념이다. 근데 보험 가액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냐. How much의 개념이다.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다.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다. 자,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에다가 줄 거 뭐예요? 자,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다.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다. 그러면은 재물보험은 피보험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최고치를 알죠.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면 자동차가 완파되면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배상책임에서 피보험 이익은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그런데 계약 체결 전에 손해의 최고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교통사고 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자, 강원래 우리 알죠? 오토바이 사고요? 강원래 클론이요? 현대해상에 가입된 자동차와 충돌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강원래가 청구한 금액이 50억이었대. 50억.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사고 났죠. 그래서 손해액 평가가 50억이었다는 거지. 결국은 내가 나중에 듣기로는 10억 정도의 합의를 본 걸로 소송 가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칠지를 모른다. 누가 다칠지를 모른다. 그래서 보험가액의 개념은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험가액의 개념이 있는 보험이 있어요. 건물을 빌려서 공장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이 불타면 그 공장을 건물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자 배척에서는 우리가 보험가액의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이 없다. 근데 배상책임보험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가액이 없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극히 외적인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을 빌려서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사람이 건물을 그걸 제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줬잖아요. 뭐 건물 짓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자 배상 책임에서는 보험 가액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그 다음에 임보험은 보험 가액, 피보험이익이 없으니까 이건 장애 없겠죠. 자,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보험가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액보험과 우리가 일부 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있는데, 자, 일부 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재물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자,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이거는 뭐예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죠. 이걸 10억이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5억만 보험에 들었어요. 일부만 보험에 든 거죠. 일부만 든 거죠.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10억인데 보험을 20억 들었어요. 손해보다 훨씬 많은 걸 들은 거죠. 초과보험이죠. 그래서 일부 보험, 초과보험, 전부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을 비교하니까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여기는 없겠죠. 그런데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있어요. 임차자 배상책임에서는 보험 가액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초과보험, 중복, 일부보험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액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복이냐 우리가 초과보험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원칙적으로는 재물보험에만 있다. 자,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이 3억, 보험 금액이 2억, 보험 손해액이 1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증권에는 이게 없죠. 이렇게만 나와 있죠. 왜냐하면 보험 가액은 계약 체결 시에 화재 같은 경우에 보험 가액 평가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액, 예를 들어서 화재 12억짜리 보험에 대해서 한 200 몇 퍼 이 정도 되는데 보험가액 평가하려면 저희가 보통 6, 700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가액 평가를 안 하죠. 이렇게 화재 보험은 보험가액을 미리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미평가 보험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났다. 그럼 제일 먼저 평가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사가 나가잖아요. 저희들이 계약해서 나가면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게 보험가액이. 보험가액이 얼마냐. 자, 근데 화재 발생하면 사람들은 내가 보험이 2억 들었으니까 손해액이 2억이니까 1억 다 받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2억 들었으니까 2억까지 들었는데 다행히 1억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험가액 평가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보험가액이 4억이더라. 그러면 1억 곱하기 4분의 2 해서 5천만 보험금 정도. 이게 비례보상. 이게 비례보상. 그런데 자 4억으로 평가되더라도 손해 2억 보험 금액 내에서 1억을 다 주라.
이걸 우리가 실손보상이라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다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면 1억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편하죠. 왜 편해요? 보험가액을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보상으로 들었다 그러면 수수료를 좀 낮게 해도 돼요. 왜? 보험가액 평가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비리보상하고 실손은 만족도가 다르죠. 왜? 똑같이 1억을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5천밖에 못 받는데 여기는 1억을 다 주니까 만족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손해조사할 때 조사하고 계약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하게 받아요. 당신 손해가 얼마 정도 되냐? 지금 한 3억 정도 된 것 같다. 3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비리보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대충 평가를 해봐야죠. 이제 어느 정도인가. 기계다. 그러면 기계에 지금 얼마에 구입했느냐. 그리고 지금 감 몇 년 됐냐. 쭉 봐서 감가 적용해가지고 얼마인가 봤더니 어이씨 기계는 10억인데 지금 보험은 1억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빨리 손 놓고 도망와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손해가 1억 났는데 1,000만 원 주거든. 그러면 그거 손해상 맡아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할 맞아. 자기가 보험 잘못된 건 모르고. 그러면 바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도망가야지. 그거를 판단을 못 해버리면 이제 일하고 두드러 맞고 수수료 못 받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자, 그래서 비례보상하고 실손보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근데 화재보험에 들 때 실손보상으로 드는 포션하고 실손보상 안 하는 것이 실손보상으로 보상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실손보상으로 잘 안 해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재 위험도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왜냐면 운수 나쁜 새끼만 화재 나거든. 나는 운수가 좋거든. 우리나라가 사고가 많은 이유가야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수가 나빠서.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운수가 나빠서. 그래서 숙명론이 그죠? 너는 원래 쌍놈이기 때문에 쌍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쌍놈으로 살아야 돼. 이게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거든. 계급 구조를. 그러면 국가가 안전 시스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 운이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이 나쁜 거예요. 인도에 가면 그 믿음이 훨씬 강하다. 걔는 운이 나빠서 그렇겠지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나쁜 건 아니다는 거죠. 안전관리 시스템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운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많이 있다 그러면 지극히 나는 지금 한국적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이 나쁜 게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다. 그 다음에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이 있어요. 자, 정액보험은 사고 나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부정액보험이에요. 여기도 부정액보험이에요. 임보험은 정액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손이 있어요. 뭐냐? 의료실비.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 자동차의 무보험 상해.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실손이에요. 그러니까 실손이 극히 예외적이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정액으로 한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사망 시 1,000만 원 나가는 보험을 들었다 놨더라고요. 사망 시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 목숨값이 1,000만 원밖에 아니냐고. 자기가 보험을 그렇게 뒀어. 자기가. 자, 보험료 중에서 제일 싼 게 상해 사망. 보험료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질병 사망이고, 질병보험 이런 것들이 비싸고. 그러니까 상해 사망은 이거 알으세요?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 근데 그때 보험이 없어가지고 고생했어. 그러면 아내가 애들 보험 들 때 있잖아요. 질병 위주로 막 들어요. 근데 질병 위주로 보험을 들면 보험 금액은 작은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 상해는 보험료가 싸. 그러니까 상해 사망에 2, 3억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험을 주위에서 알 때 제가 그랬어요. 가장 처음에 드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어야 돼요. 보장성 보험이어야 돼요. 그리고 의료실비가 주어져요. 의료실비가. 왜? 암 걸려도 실비가 5천만 원까지 있으면 얘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실비를 넣으면 한 3만 원 정도 돼요. 실비만 넣으면. 거기다가 뭐 진단비 조금 넣으면 한 5만 원 정도 돼요. 5, 6만 원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거는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꼭 낸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험을 더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모님이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생명보험은 넣어요.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설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험에다 몰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은 저렴하게, 그죠? 내가 실직을 하도 넣을 수 있게끔 의료실비 중수로 해서 쫙 깔아두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액보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기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테레비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레비 돈을 안 줄 때, 테레비 돈을 줄 때까지 테레비를 안 주면 되죠. 돈 저면 테레비 보내주면 되죠. 자, 근데 보험은 한번 봐보세요.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험 계약은 체결했는데 보험료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냉장고 산다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냉장고 꼭 안 줘요. 그러면 냉장고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막 줬다가 나중에 다 뛰어. 뛰어. 응? 자, 그러면은 냉장고 줄 때까지, 냉장고 값 줄 때까지는 냉장고 안 주면 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다.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료 들어올 때까지는 담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때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이후 사고만 담보하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험기간이다. 이거를 보험계약기간. 자, 보험사고는 이때 보험사고 발생해도 보험 안 줘? 그럼 어디서 납니까?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요. 보험 계약을 했는데 자, 2017년 3월 1일 이후 사고를 담보해달라. 계약 체결하기 전 한 달 전부터 이후부터 사고를 담보해달라. 이런 계약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소급보험이라고 해요. 자, 현대 와서는 소급보험이 거의 없어요. 소급보험이. 그런데 자, 옛날 보험에서는 한국에 있는 선주가 있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출발했습니다 라고 날라왔는데 보니까 보스턴에서 출발한 날짜가 8일 전에 출발한 거예요. 보스턴에서 8일 전에 출발했다는데요. 보험회사가 볼 때 8일 동안에 통신시설이 아무리 발달돼서 8일 만에 전달 오지 않아. 그러니까 8일 전부터 그러면 담보해 줄게 라고 해서 했던 것이 옛날에 해상보험에서 소급보험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갈 때 받아도 뉴질랜드에 있는 내 동생이 빨리 받아. 우리 와이프는 5번, 6번 전화하고 그다음 내 것 확인하고 나라는 거 알면 안 받을 때가 많어. 30년 넘게 사니까 확인하고 안 받을 때가 많아. 바쁠 때 예매는 다 안 받아. 이렇게 댕겨. 응? 근데 우리 동생은 형님한테 오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고국에서. 허가 막 울리자마자 받아. 그래서 뉴질랜드보다도 역촌동이 훨씬 멀어. 그 얘기는 뭐예요? 전 세계에 1초 안에 전화통화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급보험이 형태로만 나와 있지 실제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계약법에 남아는 있어요. 그러면 소급보험으로 체결된 계약을 본 적이 있느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소급보험이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장래보험이라고 그래요. 장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계약 체결했다. 100%가 장래보험이야. 자, 오늘 계약 체결하면 언제부터 담보해요? 오늘 이후부터 담보하겠죠. 소급보험 없다는 거죠. 근데 소급보험의 형태가 남아있는 게 몇 개 또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배워요. 이거는 것들을 우리가 소급보험이라고 해요. 자, 소급보험에서는 자, 이게 보험기간이 아니고 이게 보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소급보험에서는 보험 계약기간 이전의 사고를 담보하지만
보험기간 이전의 사고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보험기간을 소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험기간이지. 그러니까 계약 이전의 사고를 보험계약 이전의 사고를 담보하지만 보험기간 이전 사고를 담보하는 게 아니다. 보험기간을 계약책을 이전으로 소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기간이다? 보험기간 내 사고다. 소급보험도 보험기간 내 사고다. 보험기간을 계약책을 전으로 소급했다. 그러니까 소급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이전 사고를 담보한다? 아니다는 거죠. 보험기간 내 사고를 담보한다. 보험기간 내 사고를 담보하는 거지 보험기간 이후나 이전 사고를 담보하는 경우는 없어. 보험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보험료를 냈어요. 이때 승낙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계약기간이죠. 이게 보험기간이죠. 근데 청약과 승낙 사이의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해서 청약을 하고 보험료 냈다는 조건 하에서 청약을 했는데 보험료를 미리 안 냈어요. 그러면 담보 안 해요. 보험료를 냈다는 조건 하에서 이때 사고도 별도로 담보한단 말이에요. 별도로. 이거를 승낙전 보호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증권의 보험 기간을 표시할 때 이때부터 표시하냐? 안 해요. 이때부터 표시. 그래서 승낙전 보호제도를 이때부터 보험 기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별도의 보험 기간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 학설이 있죠. 증권상의 보험기간은 이때부터 표시해놔요. 보험기간은.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보험기간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부터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계약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거죠. 별도의 계약이든 아니든 별도의 보험기간이든 아니든. 그래서 계약기간보다도 보험기간이 긴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소급보험하고 승낙전 보호제도.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기간이 더 짧아요. 자, 그러면 보험기간이 짧은 게 뭐예요? 자,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90일 동안은 담보 안 해줘요. 이거를 담보대기기간 또는 면책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면책기간이 있는 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 기간이 짧고 보험 계약 기간이 길죠. 보험 계약 기간이 길고 보험 기간은 짧죠. 그러면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의료실비는 이때부터 담보를 하고 암보험은 이때부터 담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험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의료실비는 계약 체결일부터 담보하지만 모든 암보험 특약은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계약에서 통합보험에서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통합보험에서 하나의 보험기간을 두고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통합보험에서는 특약수만큼 각각의 보험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스위스를 가기로 하고 보험을 들었는데 회사가 바빠간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늦게 출발했다. 근데 여행자 보험에서는 여행 중 사고만 담보하니까 이게 이때 여행 중이 아니죠. 그죠? 이때 책임이 개시되는 거. 그러면 위험의 개시가 우리가 언제냐도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하고 위험의 개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증권상의 책임 개시 시하고 중에서 가장 늦게 도래하는 게 보험기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출발은 늦게 끝나는 것은 조기. 끝나는 건 빨리 끝나는 수.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건 가장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고요? 자, 1번 최초의 보험료, 위험 개시, 증권상의 책임 개시 시. 끝나는 것은 위험 소멸하고 증권상의 종기 시점. 이것 중에서 빨리 끝나는 것이 책임 개시 종기시다는 거죠. 자, 스웨덴을 가기로 하고 8월 7일부터 보험 기간을 8월 20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8월 8일 날 냈다는 거죠. 그리고 출발을 8월 9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서 18일 날 왔다. 그러면 이거 세 개 중에서 가장 늦게 이거죠. 이거 두 개 중에서 가장 짧은 건 이거죠. 이게 보험기간. 출발은 보험기간의 시각은 모든 요소 중에서 제일 늦은 시점이고 보험기간의 종기는 모든 요소에서 제일 빠른 게 종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담보 대기 기간까지 했고, 자, 소급보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험료 불가분 원칙 28페이지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